안녕하세요. 농업을 사랑하는 아나운서 농장매거진 정유현입니다. 꼭 알아둬야 할 중요한 농업 정책부터 농촌 생활 상식, 아름다운 농촌의 맛과 먹까지 알차게 모아 만든 농장매거진. 먼저 농림축산식품부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지난 8월 농림축산식품부 정황근 장관은 새 정부 업무 보고를 통해 올 하반기 농림축산식품부의 핵심 과제를 밝혔습니다. 우선순위로 꼽은 것은 식량 안보이며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와 매력적인 농촌 조성, 또 동물복지 문화 확산도 핵심 과제로 포함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만나보시죠. 농림축산식품부의 하반기 핵심 과제 첫 번째는 어떤 외부 상황에도 굳건한 식량 주권 확보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가장 먼저 연간 200만 톤 수준의 수입 밀가루 10%를 밀과 이모작이 가능한 가루쌀로 대체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물에 불리지 않아도 빻을 수 있는 가루쌀은 입자가 작고 재분 시 전분 손상이 적어서 밀가루 대용으로 적합하다고 합니다. 남부 지역에서 동계작물과 이모작에 적합한데요. 올해 수확된 100톤은 제과 제빵, 주류, 아이스크림 등의 제품 연구로 쓰일 계획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밀뿐 아니라 콩의 자급률도 높이겠다는 계획이고요. 식량 안보 강화를 위해서 해외 공급망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하반기 핵심 과제 두 번째는 청년 농업인 스마트팜 푸드테크로 농업의 미래 성장 산업화 완성입니다. 먼저 9월에 청년 농업인 3만 명 육성 기본 계획을 마련하고 농업부터 생활까지 맞춤형 지원을 통해 청년 농업인들이 농촌에 잘 정착할 수 있게 도울 계획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스마트팜이 늘어날 수 있게 농축산물의 생산과 유통 전 과정을 디지털 전환을 돕고 농촌 융복합 산업 활성화로 농촌의 부가가치 창출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팜, 푸드테크 등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를 통해 2027년 농식품 수출 15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세우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하반기 핵심 과제 세 번째는 쾌적하고 매력적인 농촌 만들기입니다. 농촌 공간을 주거, 산업, 서비스 등 기능에 따라 구분하고 주거, 생활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는 농촌 공간 계획 제도를 도입해서 주거지 인근의 유해시설을 이전, 정비해서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일자리 경제 기반을 구축하며 생활 서비스까지 지원해 농촌의 삼터, 일터, 쉼터로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하반기 핵심 과제 마지막은 동물복지 기반 확대와 관련 산업 육성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학대, 유기 등에 대한 처벌 제재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서 맹견 공격성 평가 의무화, 맹견 수입 신고, 사육 허가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반려동물 진료비 완화 방안과 함께 미용 반려동물 식품 등 유망 반려동물 산업 육성 방안도 올 하반기 중 마련될 예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식품 물가 안정부터 동물 복지까지 하반기 핵심 과제, 농촌을 위해, 국민을 위해 계획대로 잘 진행되길 바랍니다. 지난 8월 18일 강원도 양구에서 올해 두 번째 ASF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와 관련해 돼지 5,614마리에 대해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더불어 지역 간 이동이 많은 지난 추석을 기점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전국으로 퍼지지 않게 예방에 총력을 기울였는데요. 농가에서도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위해 외부인 출입은 금지하고 축산시설 내부와 출입구부터 외부까지도 주기적으로 철저히 청소하고 소독해 주셔야겠습니다. 작업을 할 땐 손 씻기와 신발 소독 꼭 챙기시고요. 장비를 쓰기 전과 후, 농장 출입 차량은 출입 전과 후에 반드시 세척 소독을 해주셔야 합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비롯해 가축질병 의심 상황이 발생하면 지체하지 마시고 1588-9060 혹은 1588-4060 농림축산식품부 담당 부서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농장 매거진에서 소개해드린 임업살림 공익직접지불제 혹시 기억하시나요? 간단히 임업직불제라고도 불리는데요. 지속적인 살림의 공익기능 확보를 위해서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2022년 10월 1일부터 법률 시행되는 제도죠. 산림청은 지난 7월 1일부터 8월 1일까지였던 직불금 신청 기간에 접수하지 못한 임업인들을 위해서 10월 7일까지 임업 산림 공익직접 지불금 추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6월에 끝난 임업 경영체 등록도 9월 30일까지 연장됩니다. 임업 직불금은 농업의 종합소득금액 3,700만 원 미만에 매년 90일 이상 종사하고 주소가 산지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면접 시 군구, 농촌에 있는 임업인으로 임업 경영체로 등록해야만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으니 아직 임업 경영체 등록을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혹은 혹시 하셨더라도 임업 살림 공익 직접 지불금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은 서두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가을, 본격적인 수확철을 맞아 대형 농기계들을 운행할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특히 조심해야 할 것, 바로 시골길 교통사고인데요.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와 함께 시골길 교통사고 유형과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블랙박스 몇 대 몇 한문철 변호사입니다. 시골길, 시골이 어디 있나요? 농촌, 산촌, 축산, 시골길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 유형 참 많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시골길은요, 쭉 길이 대체로 왕복 2차로 중앙선 설치되어 있는 좁은 길이죠. 근데 가다가 옆으로 뭐가 연결돼요. 어디로? 네, 바로 이런 곳입니다. 아주 즐겁게 노래를 부르면서 가는데요. 가다가 랄랄랄랄랄랄랄랄랄 자살 가고 있었는데요. 횡단보도에 사람 없어요. 그냥 쭉 가는데 뭡니까? 이런. 저 다이아몬드 표시는 저 앞에 횡단보도가 있다는 뜻이죠. 근데 보행자가 없네요. 보행자 없으면 가도 되겠지. 그런데 여기는요. 또 오른쪽으로 마을 진입로가 있고요. 또 이쪽으로는 이쪽에 저 논으로 이어지는 농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 풀들에 가려서 안 보이죠? 그런 곳에서 오토바이가 쭉 시골에 농부 아저씨들 평소에 많이 그냥 논에 갔다가 바로 또 마을에 집으로 가고 당연히 오토바이가 멈췄다 나와야 되죠. 그러나 이런 사고 100대 빵일까요? 아닙니다. 신호도 없는 교차로에서는 혹시에 대비해서 속도를 줄이고요. 잘 안 보일 때는 좌우 살피기 위해서 일시 정지까지 해야 돼요. 오토바이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에게도 한 30% 근처? 네, 잘못은 있어 보이네요. 시골길, 저런 길이 참 많아요. 이쪽 마을길? 이쪽은 농길? 네, 농로? 저렇게 마을 진입로 또는 농로로 연결되는 그런 곳에서는 속도를 줄이십시오. 시골길은 길에서 좀 들어가야 마을이 있는 곳도 있고요. 또는 마을을 통과하는 곳도 있죠. 앞에 가는 트럭이 좀 천천히 가네? 좀 왜 저래? 에이씨! 그러면서 추월하려다가 이런 사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중앙선이 있고요. 중앙선 실선이죠. 그리고 양쪽에 집들이 있죠. 트럭입니다. 불박차는. 트럭이 가는 저 뒷차가 추월하게 중앙선 넘어가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보세요. 자, 트럭이 천천히 가요. 천천히 가는데 아이고 저 트럭 왜 느려? 이렇게 느리게 가. 그래서 내가 먼저 갈 거야. 중앙선을 넘어서 추월하려고 하는 순간 아이고 여기가 좀 더 가면 우리 집이에요. 이 트럭은요. 원래 중앙선을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런데 시골길에서요. 저기까지 한참 한 1km 가서 거기서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올라가면 아이고 쉽지 않지요. 맨날 우리 집한테 들어갔어요. 시골에서는요. 앞에 가는 차 천천히 가면 저 차가 왜 천천히 가지? 나한테 양보하는 걸까? 앞차가 천천히 갈 때는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런 차들이 많다는 거 대비해서요. 앞차를 추월하고자 할 때는 미리 빵빵 제가 먼저 지나가도 될까요? 그럼 앞차가 조심하죠. 그럴 때 걸리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불법 좌회전. 또 뒷차는 중앙선 넘어서 역주행 추월하다가 일어난 사고가 제법 많습니다. 마을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아닙니다. 어떤 사고 일어나는지 보시겠습니다. 중앙선이 있죠. 왕복 2차로 도로 쭉 가는데 저 마을 가기 전에 여기서
된 거예요. 저 집은 저 앞에 멀리 있는데 여기 중앙선이 이어져 있습니다. 원래 실선 넘어가면 안 되는 거라 그랬죠? 그런데 여기는 뭐예요? 여기 가면 저기 우리 밭이 있어, 우리 논이 있어. 얼른 가서 물 대야 되는데요. 가서 또 김도 매야 되는데 자, 가서 이렇게 돌아오는 게 쉽지 않죠. 또는 이쪽으로 쭉 가면 여기 펜션이 있을 수도 있어. 야, 우리가 놀러 간 펜션이 바로 여기야. 저 맞은편에 차가 저기 있잖아요. 멀잖아요. 이쪽에 오는 차만 보고 내가 먼저 들어갈 수 있어 들어가는데 그때 마침 뒤에서 오던 차가 역주행하다가 이런 사고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될까요? 좌회전이 허용되는 곳에서는 왼쪽 깜빡이만 미리 켜고 맞은편에 차 없을 때 좌회전 들어가면 그럼 아무 문제 없어요. 뒤까지 봐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내가 천천히 가면 아이 저차 왜 저래? 그러면서 빨리 추월하기 위해서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차들이 시골에서는 많이 있습니다. 왼쪽 깜빡 미리 켜고 마지막에 들어가기 전에 뒤에 차가 있나 없나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편 시골길은 여기 보세요. 길이 쭉 가도 이렇게 꼬부라졌죠. 뭐가 있는지 안 보입니다. 안 보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안 보이면 무조건 천천히 가야 돼요. 거기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저런 커브길에서 속도를 내면 어떻게 될까요? 구분돼서는 가자마자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딱 가자마자 사고 나서 차들이 서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속도를 줄이지 않으면 차가 이렇게 빨리 안 돌아져요. 이렇게 천천히 돌아야죠. 휙 원심력에서 다른 차들은 잘 가네요. 그런데 저 위에 보세요. 들어간데 어떻게 된 거예요? 저 트럭이 천천히 와야 되는데 속도를 못 이기고 튕겨나가죠. 원심력에 의해서. 그러니까 다시 꺾었다가 이런 커브길에서는 속도 내지 마십시오. 이거 제가 중앙선 일부러 넘어간 거 아니에요. 근데 속도가 빠르서 튕겨져 나갈 것 같아서 그래서 꺾다가 그러나 이것도 중앙선 침범이에요. 본인이 잘못했기 때문에. 또 커브길 말고 안 보이는 곳이 또 있어요. 자, 여기 있어요. 쭉 올라가죠?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하늘 끝까지? 아니에요. 언젠가는 끝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내려가게 됐죠. 제 꼭대기 고갯마루 올라갈 때 보이나요? 맞은편 차가? 안 보이죠? 이렇게 올라서 이렇게 내려가려면 그런 곳에서도 속도를 줄여야 됩니다. 이런 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요. 중앙선 없네요. 차 2대 지나가려면 서로 옆으로 비켜서 가야 되는 그런 길이죠.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좀 빨라 보이는데 아이고 여기 또 커브길인데 살짝 속도 좀 줄이시면 더 좋은데 어디까지 올라가나? 하늘이 저기 보이니까 이제 끝나겠네요. 꼬불꼬불 고갯길 이제 다 왔다. 속도 줄이는데 그런데 이 불박차 천천히 이제 속도를 줄여야 되겠죠. 안 보이니까 안 보이는데 저기서 제가 속도 줄여야 될 곳을 커브길 고갯마루 안 보여요. 속도 줄이십시오. 시골길에서 쭉 가다가 옆으로 가지치기처럼 가지가 옆으로 이제 뻗듯이요. 마을 진입로, 농로 그런 곳에서는 차가 쑥 튀어나올 수 있어요. 오토바이가 쑥 튀어나올 수 있어요. 또 앞에 가는 트럭이 천천히 간다고 추월을 할 때 그때 우리 집 바로 저기야 그래서 중앙선 넘어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골길에서는 앞차를 원래는 추월하면 안 되는데요. 근데 주구장창 그냥 앞차 천천히 하면 계속 따라갈 수도 없잖아요. 특히 무슨 경기라든가 트랙터 같은 거 또는 트럭이 천천히 갈 때 그럴 때는 앞차를 추월해서 가고자 할 때는 빵! 저 먼저 가겠습니다 라고 미리 그래서 앞차에게 나를 알리십시오. 그리고 시골길은 구불구불 고갯마루가 많아요. 그런 곳에서는 속도 줄이십시오. 가을이 되면 더욱 맛있어지는 것, 바로 은은한 향을 머금은 녹차입니다. 소아조로증 환자이지만 항상 밝은 미소로 세상에 희망을 전하는 유튜버 윤니가 아빠와 함께 경남 하동으로 녹차 수확 체험을 떠났다고 하는데요. 저희도 함께 따라가 볼까요? 이게 차 잎을 여기 보면은
요 가운데 있는 걸 창이라 그래요. 네. 꼭지 좀 올라온 거. 그다음에 옆에 한 개 나오죠. 네. 요걸 기. 그래서 한 개, 두 개, 세 개. 그러면은 1창 1기, 2기 이랬는데 오늘은 우리가 1창 2기만 딸 거예요. 그렇군요. 이거죠? 이런 거. 그렇지. 여기 이렇게 예. 계단식으로 돼 있잖아요. 이게 이유가 있나요? 비탈이 심하잖아요. 예, 예. 경사가 심한 곳이기 때문에 예. 이걸 계단식으로 이렇게 식재가 안 되면은 관리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예. 이거 행으로 해서 계단식으로 해놓으면은 그 관리하기도 쉽고 그다음에 차 수확할 때도 예. 옆으로만 다니니까 예. 훨씬 더 용이하고 차나무는 물은 굉장히 좋아해요. 경사면에 있잖아요. 예. 배수가 잘 되는 곳을 또 좋아해요. 차나무가. 그래서 이 비탈진 경사면에 차를 재배 관리하는 게 훨씬 더 좋다. 아, 네. 저희들이 해봐도 경사면에서 차가 훨씬 더 우수해요. 이런 분부터해서 손으로 이렇게 다 따는 거죠. 예. 이 어린 잎들을. 예. 여기서 한 게 이제 역사가 얼마나 됐나요? 차 역사는 지금 문헌상으로 1300년 이상 된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그러면은 그 차 씨앗을 지리산 남쪽에 갖다 심어라. 아, 그 이렇게 해서 지리산 남쪽에 심은 거예요. 그래서 지리산에서 제일 따뜻한 곳이 화계거든요. 그래서 차나무는 너무 추우면은 얼어 죽어요. 얼어 죽기 때문에 따뜻한 곳에 갖다 심으라 해서 지리산 남쪽으로 온 거예요. 어허. 잎이 아니면 부드러운 잎을 따야 돼요. 대표님 그 내년에 예. 이제 여기서 차 엑스포를 한다고 아, 하더라고요. 예. 네. 그 차로서는 엑스포가 아마 대한민국에 처음 열릴 거예요. 역사상 처음 열릴 건데 예. 내년 5월 4일부터 6월 3일까지 한 달 정도 열리는데 화계 지역에서 차 엑스포가 열립니다. 우리 지역에 차를 만드는 제다 업체가 한 100개 정도 업체가 있거든요. 아, 예. 그분들이 각각에 만드는 차들이 다 맛이 다르거든요. 예. 조금씩 차이가 나요. 그렇게 예. 조금씩 다 차이가 나는데 그걸 직접 내년에는 오시면은 맛을 다 볼 수 있다. 예. 그런 또 큰 행사가 될 수 있고 장점이 있죠. 방금 우리가 딴 잎이에요. 우리가 이걸 그냥 먹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다가 익힐 거예요. 뜨거우면 물도 없이 차만 넣고 네. 그래서 솥이 뜨거워요. 솥이 뜨거우니까 조심 익히면은 그 향이 달라질 거예요. 소리가 날 거예요. 자, 소리 나죠? 네. 무슨 소리 나죠? 비 오는 소리가. 소나기 오는 소리. 네. 향이 어때? 그런가? 달라요. 점점 그 풀 냄새가 사라지고 약간 차 같은 냄새가 나네요. 앞에는 풀향이 나고 네. 지금은 약간 그 과일향 같은 거. 네, 맞아요. 예. 이렇게 하면은 이제 한 김 빠졌어요. 이제 수분이 날아가고 열도 빠지고 네. 그래서 이거를 요렇게 비빌 거거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또 한 번씩 살 틀어주고 자 아빠도 좀 하고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오른쪽 시계 방향으로 아빠도 시계 방향 내도 시계 방향 같이 해야지. 그 방금 전에 꽤 많이 따는데 양이 뭔가 줄어든 듯한 느낌이. 아 들어요. 줄어든다는 느낌이 아니고 줄어들었죠. 아까는 잎이 컸는데 지금 이렇게 다 말려가잖아. 이렇게 네. 비비니까 이렇게 말려가니까 자꾸 부피가 줄어들어요. 이렇게. 처음에는 힘을 많이 주면은 깨지니까 천천히 공구를 이렇게 해서 나이스 줘라. 그렇지 차를 만들 때 이 차를 맛있어져라 하기도 하고 아저씨는 이 차를 만들 때 기도를 해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나이스. 이 좋은 차가 네. 잘 만들어져서
몸이 아픈 사람들이 많이 나아졌으면 좋겠다, 좋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차를 만들거든. 네. 차는 우리 몸에 들어오면 좋은 거니까. 네. 그래서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좋아져라, 좋아져라. 좋은 차가 되어서 약이 되어라, 약이 되어라. 맛있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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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차가 되어라. 좋은 차가 되어라. 좋은 차가 되어라. 좋은 차가 되어라.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줘라. 우리 몸을 건강하게 우리 몸을 해줘라. 건강하게 해줘라. 건강하게 해주라. 예, 망에다가 넣어서 널어서 말려야 돼. 이렇게 햇볕 쓰다가요? 햇빛에다 말리는 방법도 있는데 녹차는 그늘에 말려야 좋아요. 골고루 펴야지 잘 되는 거예요. 아니 장난을 치는데요? 혼낼까요? 되었어요. 바짝 마르면은 네. 더 차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비빈 거는 네. 모형이 아까 이파리가 큰 거 한 개 옷이파리보다 이게 적어졌죠. 네. 이제 차를 마시러 한번 가볼까요? 네. 갑시다. 자, 윤리 대감님, 네. 이곳에 오셔서 우리 차 한 잔 한번 음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차는 우리가 그냥 그 다간이라 해서 우린기에다가 우려서 먹죠. 네. 근데 이거는 커피 들이받듯이 먹을 수 있게끔 만든 차거든요. 제가 차마다 이제 효능이 있나요? 효능이 있죠. 아까 그 아빠가 얘기했죠. 차를 많이 마시면은 소변이 많이 나올 거라고. 아, 네. 그래서 차를 많이 마시면은 소변이 많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몸에 들어있는 안 좋은 것들, 노폐물들을 차가 싹 가지고 밖으로 빼내는 역할을 해요. 동아시아 삼국차의 이 차이는 뭔가요? 그거는 우리가 크게 나누어서 봤을 때 색, 그다음에 향, 그다음에 미는 맛이죠. 네, 맞. 그래서 그 세 가지로 크게 구분해 보면은 색을 보는 나라는 일본, 향, 중국 차들이 보면 향이 좋은 차들이 많아요. 그다음에 우리 민족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맛? 맛, 그렇지. 이게 드립을 해도 차 색깔이 우러 나왔죠. 그래서 요거 한번 맛을 보시면은 조금씩 천천히. 예? 어떤 맛이? 오. 그 맛이 나네요. 깊은 맛이. 대표님 신기한 게 그냥 드립으로 하셨는데도 그 차 맛이 나네요. 예, 차 맛이 나오죠. 예. 대표님 저 건배 한 잔 할 수 있습니까? 축하드립니다. 근데 이건 좀 다르네요, 컵이. 컵이 다르죠. 요거는 드립을 하는 도구고 이거는 그냥 뜨거운 물 바로 여기다 부을 거거든요. 아, 뜨거운 물을 바로 부을게요. 네. 여기다가 네. 지금 찻잎이 위에 떴죠. 네. 이것들이 물에 젖어 있으면은 그러면 또 내려와요. 자, 일단 따를게요. 예. 그렇지. 그렇게 해가지고 맛을 먼저 보세요. 아까 녹차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백차는. 백차는 녹차보다도 훨씬 더 좋다고 네. 판명이 나 있죠. 백차의 효능은 뭐예요? 백차의 효능은 항노화, 항암, 항산화 작용을 훨씬 더 다른 차보다 많이 한다. 그러한 장점이 있죠. 몸에 젖었을 거 아니에요, 찻잎이. 아래 위로 움직일 거예요. 위로 올라왔다가 또 내려갔다가 이제 조금씩 움직일 거예요. 옛날에는 네. 그 차례에 술이 올라간 게 아니고 그전에는 차가 올라갔어요.
옛날에는 보면은 문헌에 보면은 또 술을 마시는 민족은 망하고 차를 마시는 민족은 흥한다. 네. 예. 그래서 그러면은 술을 마셔야 되겠어요? 차를 마셔야 되겠어요? 술을 마시는 민족은 망하고 차를 마시는 민족은 흥한다. 술을 마셔요. 그렇지. 이야, 술을 전혀 먹지 말라는 건 아니고 술보다는 차를 더 가까이 했으면 좋겠다. 예, 들으셨죠? 예. 들으셨죠? 백차는 먹어보니까 맛이 어때요? 녹차랑 되게 많이 달라요. 그렇죠? 술 맛이 더 많이 나고. 싱그러운 맛은 그러니까 한 1년, 2년 지나면은 백차는 이게 싹 없어져요. 아. 없어지고 또 다른 맛으로 변해요. 그게. 자, 세 번째는 홍차. 홍차. 예, 홍차는 찻잎을 따가지고 오면은 그걸 시들켜가지고 그걸 바로 비벼요. 이렇게 나누면은 산화 발효가 이루어져요. 그렇게 색깔이. 이 홍차는 요 큰 잔에다가 드릴 거예요. 이렇게 근데 큰 잔에 따르는 이유가 있어요. 아, 큰 잔에 따르는 이유가 여기는 숲속 찻자리라고 하는데 네. 거기다가 내가 뭘 담아줄 거냐면은 자연을 담아드릴 거예요. 혹시 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 네. 자연을 담아줬을 때. 자, 보여요? 자연이 보여요? 아니요. 안 보여? 나는 보이는데 여기서도 아, 뭐가 보이지? 이게 비치는 게. 그렇지. 아, 그래서 여기다가 따르는. 저 위에 가까이 안 봐도 돼요. 조금 떨어져 가지고 봐도 자세히 보면은 저 위에 소나무 가지가 여기 다 들어가 있죠. 네네. 그래서 자연을 담아 드리는 거예요. 이걸 다 마시는 거예요, 소나무도. 좋겠죠? 네. 신기하네요. 사진을 찍으면 더 이쁘게 나와요. 한번 사진 잘 찍어볼게요. 얼음 다 녹으면. 우와. 야, 이거 와. 그거 감탄 그만하고.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늘은 높고 푸르며 들은 황금빛으로 물들어 더욱 아름다운 가을입니다. 1년 힘들게 지은 농사 수확하시느라 바쁘실 우리 농부님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농정 매거진 다음 시간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